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태영 작가고요. 이번 영상은 태영 작가와 오도비가 함께하는 포토샵 강의 되겠습니다. 태영 작가 채널 커뮤니티에 최근에 구독자분들 사진 대신 보정하기 이벤트가 열렸던 거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 많은 사진들 가운데 오늘 한 장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진을 통해서 어떻게 포토샵을 보정하면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도 같이 가질 거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기가 정말 높은 4가지 기능의 세밀한 부분까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볼 참이니까요. 여러분들 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기존에 갖고 있던 여러분들의 포토샵 실력이 쑥 성장하시는 그런 변화를 겪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모니터에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사진이 바로 태영 작가 구독자분 가운데 j.bellaA라는 인스타그램 어카운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의 사진이고요. 이번 영상에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분이 지금 뒷배경을 보니까 제주도에서 촬영을 하신 것 같은데 웃는 모습도 진짜 아름다우신 이분의 사진을 갖고 한번 첫 번째 강의의 주제 하늘 대체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포토샵을 작업하실 때 요것만은 우리가 습관화하자라는 게 있는데요. 바로 컨트롤 J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레이어가 추가되게 됩니다. 레이어를 추가하시고 이 레이어에 여러분들이 편집하고 싶은 그런 기능들을 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그 레이어만 삭제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꼭 습관화하시고 편집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태영 작가가 꿀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늘 대체 기능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편집 메뉴에서 하늘 대체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동으로 하늘이 변하게 되는데 우선은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그런 하늘들의 구성이 눈여겨보실 수가 있겠어요. 바로 블루스카이 메뉴들이 쭉 있죠. 하늘은 보통 9개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노을의 사진들을 굉장히 강렬한 하늘들로 꾸며놓은 그런 하늘의 집합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영이라는 폴더가 이거 제가 만든 폴더이고요. 제가 찍은 하늘들을 넣어놓은 그런 폴더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선셋이라는 또 폴더가 있죠.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말 그대로 노을 시간에 찍은 하늘들을 이렇게 합성할 수 있는 그런 폴더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입맛대로 뭐 포토샵이 제공하는 하늘들을 쓰셔도 되고 저처럼 제가 직접 찍은 하늘들을 갖고 제가 찍은 사진과 합성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자기가 찍은 사진을 여러분들 불러오기 위해서 여기서 폴더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태영 작가 노을 시간 하늘 뭐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하늘의 그런 폴더 위치로 변형을 시켜주시고 노을에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쭉 들어가신 다음에 열기 눌러주시면 그대로 그 폴더 안에 여러분들의 하늘 사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여러분들 하늘 대체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이 사진에 어울리는 하늘은 제가 미리 사전에 눈여겨본 게 있는데요. 바로 여기 핑크 하늘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이벨라 구독자님께서 입고 있는 의상이 이게 핑크이기 때문에 하늘도 한번 예쁘게 맞춰봤어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는데 자, 혹시나 제이벨라님 이 사진을 원하시면 직접 연락 주시면 제가 사진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료가 되었다면 그대로 확인 눌러주시면 하늘 대체는 끝! 정말 쉽죠? 자, 여기에서 간단하게 추가로 여러분들이 해주면 좋을 법한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색상 균형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마젠타를 조금만 이동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 하늘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분홍의 색감과 기존 원본이 갖고 있는 그런 사진의 색감을 조금이나마 맞출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편집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하늘 대체 사진과 그 전의 모습을 여러분들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완료된 하늘 대체 기능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 파일도 같이 한번 하늘 대체를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레이어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요. 편집에 들어가서 하늘 대체 눌러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늘이 자동으로
합성이 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진의 하늘은 바로 네 번째 이 노을 사진을 활용을 하면 되게 예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사진 한번 써보고요. 자, 이제 세세하게 각 메뉴들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자리 이동이라는 메뉴는요, 하늘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가 만나는 가장자리의 보정 정도인데요. 저는 25 정도의 수치가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입맛대로 이렇게 변형해서 쓰시면 되는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그런 수치들을 또 기재를 해주시고 저랑 똑같이 하시는 것도 사진을 예쁘게 만드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메뉴 가장자리 페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하늘과 원본 사진이 만나는 지점의 희미함의 정도인데 전 보통 낮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이게 되면 이렇게 희미해지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자리를 조금이나마 좀 더 선명하게 만들고자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수치를 쭉 빼주셔도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명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하늘의 이미지의 밝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오른편으로 옮기시게 되면 하늘이 좀 더 따뜻한 색감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왼쪽은 차가운 색감으로 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비율인데요. 비율은 사진의 비율이죠. 이렇게 기존 하늘의 비율을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팁으로 드리자면 하늘을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예제 파일은 약간 맞지가 않지만 예를 들어 요 하늘을 활용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늘의 비율을 조금 높이시고 이런 식으로 예쁜 부분만 이렇게 하늘을 변경해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난 그런 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돌려보았고요. 100으로 바꿔주고 하늘은 이렇게 원상복귀 시켜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전경 조정이라는 메뉴가 또 보이실 텐데요.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어드밴스 메뉴들이 뜨게 되는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 바로 색상 조정 되겠습니다. 자, 이 수치를 쭉 높이시게 되면 기존 하늘이 갖고 있던 그 이미지의 메인 색감이 원본 이미지에 스며드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제가 아까 첫 번째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마젠타를 옮기는 그런 모습을 또 보셨을 텐데요. 그 기능을 이 기능에서 여러분들이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또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쭉 빼주시면 여러분들 보이시죠? 원본 그대로의 색감을 재현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쭉 올리시면 이렇게 하늘의 색감을 자연스럽게 만질 수가 있는 그런 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지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예쁘게 하늘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 완료가 된다. 되게 좋으시죠?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두 번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순서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컨트롤 J 눌러주시고 이번에 선보일 기능 바로 Neural Filters 되겠습니다. 자, 2021년에 새롭게 등장한 신기능인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기능 되겠습니다. 자, 이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창이 뜨게 되는데 피부를 매끄럽게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남자 모델의 피부 보이셨나요 방금? 다시 한번 끄고 눌러볼게요. 이렇게 뽀샤시하게 바뀌는 남자 모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흐림 효과를 이렇게 쭉 올리시게 되면 그 뽀샤시함의 정도를 우리가 강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평활도라고 해서 한글 번역이 굉장히 어색하긴 한데 요거에 바꿔서 얘기하면 영어로는 스무드니스라는 용어로 대체할 수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좀 더 피부결을 매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두 메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따로 사진에 따라 과하게 주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사진에 따라 또 적게 주셔도 괜찮은 그런 메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즐겨 쓸 수 있을 법한 메뉴이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시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JPEG 아티팩트 제거라는 기능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찍은 저화소의 사진들이 여러분들 이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좀 더 노이즈를 제거한 그런 사진으로 탈바꿈시키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예제에 쓰이는 모든 사진들은 고화소로 찍은 사진들이기 때문에 이 기능은 보여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여러분 예전에 추억용으로 찍어놓은 그런 2000년대 사진이 있다면 지금 화질을 한번 만져볼까 싶을 때 이 기능
예쁘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스타일 변환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 예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정말 좋아할 법한 그런 기능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유명한 그런 그림들 많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 뭉크의 절규도 있죠. 요런 거 굉장히 유명한 명화가 갖고 있는 그런 재질과 색감을 내가 찍은 사진에 옮기는 그런 기능 되겠습니다. 이렇게 뭉크의 절규 이렇게 그대로 본떠와서 지금 제가 찍은 사진에 이렇게 인핀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이거 좀 과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타일 강도라고 해서 이걸 좀 줄여주시면 이렇게 맛만 보여주는 이런 식의 기능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브러쉬의 크기도 세밀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미난 기능이 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자, 두 번째 예제 사진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뉴럴 필터스에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 사진에서 보여드리지 못한 기능들을 이번에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스마트 인물 사진이라는 기능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일부러 제가 약간 감정이 빠진 듯한 그런 모델의 사진을 갖고 와봤는데 이 무표정한 모델의 사진에 우리가 감정을 한번 입혀보자고요. 자, 우선 행복한 얼굴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50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완료가 된 그런 모델의 모습인데요. 조금은 불행하게 보였던 우리의 모델의 모습이 더 불행하게 보이는 그런 마법을 한번 실현을 시켜보았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거를 또 재밌는 게 반대로 옮기게 되면 반대로 옮기게 되니까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얼굴로 또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얼굴 나이도 되게 궁금한데요. 요거를 한번 나이 들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모델이 완전 거의 백발 노인으로 변한 모습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재미난 기능 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 영원한 탈모인들의 숙제 머리숱 되겠습니다. 이거 30대 40대 시작하게 되면 걱정을 자, 어쨌든 한번 50으로 머리숱을 한번 풍성하게 바꿔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미 많은 숱을 갖고 있던 이번 모델의 머리숱이 더욱 풍성해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탈모인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셀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포토샵에 들어가서 머리숱만 요 기능을 활용을 해서 늘려주시면 언제라도 인스타그램에 사기를 칠 수가 있는 그런 시선도 이게 처리가 되니까요. 한번 시선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나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시선을 회피하게 되네요. 이거 되게 자연스럽다. 지금 소름 끼치지 않나요, 여러분? 포토샵이 이 정도로 발전을 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진짜 다시 봐도 좀 징그러울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디테일을 보여주는 포토샵의 뉴럴 필터스 기능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다양한 기능들이 쭉 있는데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 그런 마크가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운로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처음에 키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 꾹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 먼저 미리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차후에 소개될 그런 기능들도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포토샵의 뉴럴 필터스 기능 항시 이렇게 주의 깊게 봐주시면 나중에 연필 아트워크 사진에서 스케치로 얼굴 정도 요거 진짜 유망주죠. 요런 기능 앞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포토샵 메이크업 변환 깊이 인식 안개라는 기능도 되게 좋은 기능인데요. 우선 안개를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지금 보이셨죠? 다시 한번 껐다 켜볼게요. 그 전에 안개를 준 후의 모습 되겠습니다. 자, 안개를 좀 많이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게 신비로운 사진으로 변화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완전 빼면 이제 그냥 원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요거는 진짜 활용할 수 있을 법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강력한 확대 및 축소라는 기능인데요. 요거는 좀 좋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축소 확대 요거 돋보기 버튼을 딱 눌러주시게 되면 변할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짜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단순한 크롭이 아니에요. 단순한 확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진을 확대시키고 크롭할 때는 그 화질에 손상을 입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여러분들이 크롭을 확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지 디테일 향상이라는 그런 마크가 있죠. 그 다음에 JPEG 아티팩트 제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그런 기능도 여기 크롭을 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노이즈라든지 그런 이미지 화질 손상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어책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 그런 확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뉴럴 필터스의 기능들 오늘 한번 또 소개를 해드려 보았고요. 자, 그러면 쭉쭉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 번째 기능인데요. 이건 어쩌면 제가 포토샵을 활용하는 그런 이유일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리퀴파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J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Shift 컨트롤 X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뜨게 되는데요. 한국말로는 픽셀 유동화 기능 되겠습니다. 픽셀 유동화 기능이 옛날에도 정말 유용하긴 했는데 요즘에는 미쳤어요. 보여드릴게요. 그냥 말로 하기보다는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크 보이시죠? 얼굴 도구라는 마크가 있는데 이거를 활성화시키고 여러분들이 마우스 커서만 갖다 대시면 이렇게 입에 갖다 대면 입이 활성화되고 코에, 눈에, 이렇게 이마에 이런 식으로 각각이 활성화가 되어서 여러분들 쭉쭉 눌러주시기만 하면 그냥 얼굴 형태를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유자재로 만질 수 있는 게 바로 얼굴 도구 기능 되겠습니다. 이렇게 눈을 크게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눈꼬리를 좀 올리실 수도 있는 기능 되겠습니다. 코도 좀 좁혀볼까요? 그 다음에 입술도 약간 더 두껍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웃는 상으로 이렇게 입꼬리를 올리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턱도 약간만 갸름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 촬영도 많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픽셀 유동화를 통해서 얼굴을 보정하고 난 다음에 여기 W를 누르게 되면 뒤틀기 도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조금 모자란 부분들을 쭉 밀어주시기만 하면 여러분들 예쁘게 얼굴 형태를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얼굴 형태 보정하실 때 각진 부분들만 좀 쳐낸다라는 그런 기준을 갖고 여러분들 보정을 하시면 꽤나 예쁘게 여러분들이 보정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너무 과하게 하시는 거는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단축키 P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뀐 모습을 계속 확인을 하시면서 보정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를 한번 눌러볼게요. F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쭉 긁어내시면 빨간색의 그런 막이 입혀진 걸 보실 수가 있죠. 바로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여기 턱을 이렇게 치고 있잖아요. 근데 손에는 아무런 뒤틀림 효과가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방어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D를 누르고 다시 지우실 수가 있죠. 근데 이 빨간 마가 없이 그냥 쭉 누르게 되면 손도 같이 뒤틀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F를 누르고 막을 씌운 다음에 W로 다시 뒤틀기 도구를 이렇게 쭉쭉 누르시게 되면 손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복원은 어떻게 하냐? E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살살 복원이 되는 그런 툴이고요. R을 눌러주시게 되면 완전 빠르게 복원이 되는 그런 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R보다는 E를 많이 활용을 해서 세밀하게 보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R보다는 E를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좀 더 디테일한 보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쭉쭉 보정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볼까요? 되게 많이 변한 우리 모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확인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변한 모델.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바로 피부인데요. 피부의 잡티랑 여드름이 조금 보이네요. 하지만 우리 방금 배운 기억나시는가요? 바로 필터 들어가서 뉴럴 필터스에서 여러분들 피부 매끄럽게 만드는 기능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운 기능들을 복습하고 응용할 수 있는 우리 태영 작가의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번 영상 만약에 한 편 보시고 부족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 번 돌려보시고 여러분들 예제 파일도 연습하시면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기술들이 본인의 것으로 만드셔야지 의의가 있는 거니까요. 많이 연습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뉴럴 필터스까지 활용한 우리 모델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정 전, 보정 후의 모습 되겠습니다. 자, 보정 전, 보정 후. 굉장히 많이 변했죠. 자, 두 번째 예제 사진인데요. 이것도 바로 한번 픽셀 유동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냥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은 F를 누르고 모자가 변형이 되면 안 되니까 쭉쭉 누르고 W를 누른 다음에 각진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각진 부분만 좀 쳐내고 자, 한번 쭉쭉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얼굴 도구는 A 키를 눌러주시면 활성화가 되고요. 이렇게 얼굴을 조금만 형태를 좁혀볼게요. 그 다음 코도 조금 좁혀볼까요? 눈도 조금만 크게 만들고 조금만 더 웃는 상으로 입술은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를 눌러서 Before and After 계속 확인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F를 다시 누르고 이쪽에 W 키를 누른 다음에 이 부분도 조금만 더 작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 부분도 조금만 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목이 이런 식으로 가늘게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시원시원한 인상을 씹는데 효과적인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Before and After 굉장히 빨리 끝나는 그런 작업 한번 보여드려 보았고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서 그렇지 보통은 포토샵 작업이 정말 빠르게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술은 바로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와, 이렇게 포토샵 발전했어 하실 법한 기능 되겠습니다. 바로 자동 눕기인데요. 자동 눕기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P를 누르면요, 이렇게 펜슬이 뜨게 되는데 제가 요 모델의 사진을 눕기 따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딱 누르게 되고 여기 끝까지 누르게 되고 다시 여기 누르게 되는데 여기 곡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쭉 누르고 Alt 누르고 다시 여기 누르고 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불편했던 시대를 겪었던 우리들에게 그런 시련보다는 이제 행복한 소식이 날아 들어왔습니다. 바로 한 클릭 한 번에 배경을 제거할 수 있는 꿀팁인데요. 자, 여기 보이시면 레이어를 복사하게 되면 여기 속성 창에 들어가서 빠른 작업이라는 게 있죠. 배경 제거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짜잔! 자동 눕기가 이렇게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들이 완성할 수 있게 시대가 변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정말 대단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냐면 단색에 빨간색 그런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여러분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썸네일 이렇게 만드시는 것도 되게 재미난 그런 기술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태영 포토그래피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약간 포스터 만들듯이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게 예쁜 그런 포스터라든지 썸네일 이런 작업들이 가능해진다 한번 보여드려 보았고요. 자, 두 번째 예제 파일, 좀 더 복잡한 사진을 갖고 와봤습니다. 이 복잡한 사진도 자동 눕기가 실현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아이콘에서 개체 선택 도구를 눌러주시게 되면 또 다른 그런 방법의 자동 완성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피사체가 있는 부분을 쭉 드래그를 해주시고 네모나게 만들고 난 다음에 딱 떼주세요.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모델이 자동 눕기가 이렇게 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스크를 한번 눌러주시고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단색 이번에도 초록색을 한번 넣어볼까요? 초록색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딱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늘 대체 기능 이렇게 배웠었죠. 두 번째 뉴럴 필터스 기능도 같이 재미나게 배워보았습니다. 세 번째 바로 픽셀 유동화도 배워보았고요. 네 번째 자동 눕기는 얼마나 편하게 변했는가에 대해서 또 다 같이 지켜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고요. 자, 이렇게 태영 작가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편리한 일상을 선물해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와 도움이 되는 그런 콘텐츠로 항상 나아가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여러분들 뭐 태영 작가가 앞으로 했으면 좋겠는 그런 라이트룸,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 등과 같은 그런 어도비 프로그램에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적어주시면 제가 또 꼼꼼하게 읽고 기획을 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 영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 인사 드리고요. 어도비 홈페이지도 많이 들어가셔서 다양한 튜토리얼 그런 강좌들이 있으니까요.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만날게요. 제발!